예. 그래요. 네. 노래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나 진짜. 네.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희노애락을 모두 한 곳에 담아놓은 뭐 판도라 상자 같아. 참. 모든 노래는 사랑이든 이별이든 모든 가사 속에다 담겨 있어서 우리는 인생가도 우리 노래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너를 사랑하고 이 코너만 되면은 서로 그냥 뭐 저 진료비도 안 내고 그냥 서로 난리가 난다. 네. 자, 진원정의 청진기 토토.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면 진통제를 많이 드시지요? 네. 그럼요. 몇 알이나 한꺼번에 드십니까? 보통 그 처방대로 먹어야죠. 처방대로 처방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처방대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은 그 복용 알려주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몇 프로나 포함되어 있나? 아, 지금 세무서에서 나왔어요. 아니 나는 그거 몰랐는데 네. 보건소야 아니면 나는 뭐 그걸 잘 몰랐는데 약 먹으라 어떻게 하라고 뭐 점심 먹고 나서 드세요 뭐 밥 먹고 드세요 하는 그게 다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그건 이제 거더라고요.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를 할 경우에 네. 이제 복약 지도라는 그러니까 게 지도비 있는데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몰라요. 왜냐면 맨날 달라지니까 조금씩. 근데 뭐 한 1,000원인가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약사님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요. 전체 약값에 전체 약값에 들어오는 포함이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예.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조제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진통제는 좀 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덜 아프실 때 조금 덜 드시다가 처방이 또 많아지면 많아졌다가 이제 결국은 그것도 마저 안 돼가지고 통증 완화 치료를 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약에 치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다 보니까 여기 가면 또 이 약을 투약해주고 저희 가면 저 약을 투약해주고 어떻게 드셔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이상이 되면은 아마 그 진짜 새롭게 처방을 받든가 그 복약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래서 약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요. 네. 주로 이제 진통제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하게 되시는데 진통제가 이쪽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또 처방을 받게 되고 오늘은 어깨 아파서 진통제 처방받고 내일은 허리 아파서 진통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어깨 아픈 약, 허리 아픈 약을 따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진통제를 처방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어깨 아픈 약, 허리 아픈 약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진통제를 과용을 하게 되는데 아픈 허리니까 허리에 직접 작용하는 진통제가 있고 아픈 신호가 머리로 가는 걸 차단하는 진통제, 머릿속에서 아픈 것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있고 아이고. 어머나. 또 아프지만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 아픔을 잊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약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또 다른 곳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더 먹게 되면은 약의 효과보다는 그 부작용을 굉장히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었는데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진통제 이후 다른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요즘은 그 진통제를 처방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또 다시 비슷한 종류 진통제를 처방을 받게 되면 그 전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고 계시니까 오늘은 전 처방 안 할 테니까 어제 받으신 약 그냥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가끔씩 그래요. 어제 받은 것은 어깨 아픈 약이고 여기서 허리 아픈 약을 달라. 그럼 약을 좀 바꾸죠 이제. 그렇겠네. 머리에 작용한 진통 계열로 살짝 바꿔서 드린다든가 한 가지 약물로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처방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진통제를 사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진통제 사가셨는데 오늘 왜 또 왔냐더니 그걸 열알을 다 먹었대요 하루에.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진통제 열알을 먹었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손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팔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통제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뇌졸중이 혹시 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제 며느리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뇌졸중이라고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진통제를 계속 아프다고 먹으면 안 되고요.
왜 아픈지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진통제를 많이 먹는 분들은 대부분 중독이 돼요. 대부분의 진통제에 카페인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통제 계속 먹게 되면 카페인 중독이 돼가지고 습관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진통제는 진짜 많이 안 드시고 꼭 필요할 때 예, 처방이나 전문 약사님 상담을 의해서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진통제하고 네. 우리 김미정 씨도 많은 그 밀접하죠? 네, 저도 지금 이제 그 돈 안 내고 진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개월 정도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약 내용 보니까 파킨슨 병과 네. 관련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 3일 전부터 이제 그 증상이 조금씩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고 꼭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지 더 센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진통제 내성에 대해서.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처방받는 약은 말씀하신 대로 파킨슨에 관련된 약물이긴 한데 진통제 계열의 약물은 아니거든요.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내가 머리 아파서 먹는 진통제 계열은 아니고 그 신경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해지면 그 약 용도를 조금 올릴 수는 있고 그 지금 복용하시는 약이 진통제 계열은 아마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진통제라고 느끼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이 아니라는 병원에 갔다가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전산에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진통제를 드시고 있으니까 진통제는 뺄게요라고 해서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제가 병원마다 다 이렇게 전산이 통합돼 있구나 내게.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처방받으면 그 사람 죽어요. 큰일 나지. 진통제 하나의 역할이 10이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진통제 세 알을 먹으면 30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통제 계열은 그렇지는 않고 진통제 세 알을 먹으면 10에서 15, 17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다 독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먹으면 안 되는구나. 과음을 많이 하시는데 과음하고 다음날 아침 머리 아프다. 흔히 진통제 하나를 먹으시죠. 두통약이라고. 이게 한 알 정도 먹는 건 괜찮지만 나 두통이 심해 어제 달렸어 하면서 2알, 3알 먹다 보면은 달렸어. 이게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도 집에 한 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그 성분의 약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인데요.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하루에 4g 이상 먹게 되면 간독성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약국에 뭐 열이 난다, 요즘 뭐 예방접종해서 열이 난다 이러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많이 드시는데요. 미리 아플까봐 겁난다고 막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절대로 아프기 전에 미리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약도 굉장히 신중하게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 뭐 이런 것도 예. 다 그런 적인가요? 성분이에요. 선생님, 저기 뭐 주에서 이렇게 저기 진통제를 먹다 보면은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속이 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많이 쓰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화제 말고 그런 것도 있나요? 진통제 약을 먹고 속에 쓰리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극적인 게 들어가서 위산 분비 과다가 돼서 이제 속이 쓰리다고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게 보통 흔히 생각하듯이 우유 먹으면 속 좀 덜 아프지 않냐.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물을 처방을 받을 때 나 평상시 속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속쓰림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위산 분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약을 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처방을 해서 드시면 훨씬 덜 아프게 좀 더 편안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충분한 물과 함께 약물을 복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서 위에 싹 우유를 딱 먹고 나면 싹 달라져가지고 뭔가 아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침에 우유를 꼭 한 잔씩 먹는데 그 달걀 삶은 달걀 하나하고 아침을 주로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은 그 먹고 나서 뭐 한 30분 이내에 뭐 이런 뭐 혈관에 관한 이런 것들 뭐 먹고 이러면 효과가 전혀 없어지겠네요, 그럼? 우유를 마시고 30분이 지나면은 네. 위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 약물 흡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내려가 버려요. 자, 그 상계동으로 가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잘 쓰고 적당량을 처방대로만 먹어야 약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지나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드시게 되면 그건 바로 독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약이냐 독이냐
여러분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자, 두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률의 마술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 토크의 달인들, 네. 토크의 마술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젊을 적 식탁에는 꽃병만 놓이더니 네. 늙은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쓴다. 요것도 바꾸고. 아니 근데 경험이야 경험. 어록을 만드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아니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럼요. 젊을 때는 뭐 아픈 데가 없으니까 앞에다 꽃병만 탁 놓고 이뻐 멋있어 이렇게 즐기지만 늙으면 그 꽃병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엔 약병만 질비하게 줄을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필요합니다. 네,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요즘 골프 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 네. 개인적으로 네.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팔꿈치 아프신 적 있습니까? 어깨에 너무 많이 아프고. 많이 아팠습니다. 네. 저도 한 그 골프를 친 지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와, 싱글이에요? 처음에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00개씩 막 치고 그랬는데 오. 나중에 팔이 막 여기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뒷땅을 엄청나게 많이 팬 거예요. 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도 가끔 이제 나가면은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세게 친다고 하는데 그 잔디 스테이크가 막 날아가는 정도로 해서 뒷땅을 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치료를 받을 때 약물 치료도 받긴 했지만 또 그냥 한 달 정도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엘보를 좀 쉽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쭙겠습니다. 골프 엘보라고 특정돼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운동과 연관돼서 테니스 테니스, 엘보 예, 아니면 또 골프 엘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확히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것은 외상과염이라고 해서 바깥쪽, 골프 엘보라는 것은 내상과염에서 안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름은 다르지만 아픈 기전은 비슷합니다. 너무 많이 당겨서 그러는 건데 테니스 엘보, 테니스는 테니스 라켓을 뒤로 강하게 젖히면서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힘을 받는 부분, 골프 엘보는 그 뒤로는 부드럽게 젖히는데 드라이버를 신나게 때리다 보면서 이렇게 굽히는 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쪽 내상과염이 생기는 건데 그 골프 엘보라는 것은 뼈와 그 골막이라고 해서 얇은 비닐처럼 생긴 막이 뼈를 덮고 있는데 그 얇은 막 골막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프겠죠. 생쌀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붙여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건 잘 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쉬는 것. 쉬시면 이제 조금씩 호전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그 흔히 말하는 진통제 계열의 약물을 먹고 그래도 아프시면 이제 그 주사를 맞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충격파 치료, 도수치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정말 쉬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테니스 엘보 밴드라고 해서 손목을 감아주는 튼튼한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좀 착용을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은 조금 덜 아프고 좀 도움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피해야 될 게 단순 반복 운동. 같은 동작을 10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번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한 다음에 또 두 번 하고 또 다른 일을 한 다음에 두 번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팔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증식 치료, 프롤로 치료라고 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인대 강화 주사, 근육 강화 주사라는 별칭으로 이제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떨어져 나간 약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붙이려면 접착제를 쓸 수는 없으니까 내 살이 다시 붙기 위해서 그 부분이 상처를 만들면 흉터가 생긴 부분은 훨씬 더 강하게 붙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그 부분을 자극을 줘서 붙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자기 피를 그 뽑아서 다른 처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다시 넣는 방법으로 다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흔히 말하는 도수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자꾸 다른 처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충격파라고 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자꾸 주면서 그 부분을 골막을 자극을 해서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쉬는 게 제일 좋고 단순 반복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골프 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에 다 엘보가 와 있었었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치료도 해봤고, 그다음에 충격파도 해봤고. 근데 저는
저 저 혼자 서한 게 어디야 지금 김기중 씨는? 아니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건 비밀이고요. 장가도 못 갔는데? 저 양쪽에 다 와 있어서 정말 이게 이제 그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심줄 끊어진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악력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령 가지고 조금씩 근육을 움직이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쭉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을 쓰기 위해서 이제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턱걸이를 하고 덤벨을 하고 아령을 하고 악력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정도의 힘은 제가 이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지고 있던 엘보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주사 치료하고 뭐 충격파 치료도 도움이 됐겠지만 예, 저 근력을 키운 게 가장 운동요법을. 예, 운동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 한번 선생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저기 뭐 골프를 치다가 그 성격상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그냥 나을만 하면 또 치고 나을만 하면 또 치고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김기중 가수 저도 그런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요법으로 하면은 저기 조금 어떠신지. 예. 칠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근력을 키우는 것은 근력을 키우면서 악력기 하는 것도 흔히 말하는 단순 반복 운동이기 때문에 골막에 크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근육의 힘이 좋았던 사람이 100%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한 70% 80% 힘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골막에 자극을 주진 않기 때문에 훨씬 나은데 원래 힘이 약했던 사람이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단순 반복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 운동 과정이 그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김기중 가수께서 그 나은 방법 중에는 나는 열심히 운동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네. 아프니까 좀 쉬었던 것들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병원은 네, 항상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는 제가 거로.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전부 다 운동을 잘못 배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골프 26년 됐어요. 오, 예. 한 번도 아픈 데가 없어서. 그게 뭐냐면은 취미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취미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한 가지를 배우면 꼭 프로가 될 정도로 해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엘보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 골프 엘보든 테니스 엘보든 가장 좋은 것은 쉬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 그리고 단순 반복 운동을 피하는 것. 내가 10번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에 10개를 하는 게 아니라 2개 하고 다른 일 또 하고 2개 하고 다른 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은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뿐만 아니라 허리 건강이라든가 어깨 건강을 위해서도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작습니다. 세계에. 네. 하지만 이런 그 욕심 이겨야 되겠다. 아마 이런 그 우리의 그 민족성이 민족성 때문에 네. IT 강국이 되고 세계를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어떤 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는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합니다. 어려운데요. 이 엘보 네. 상대 이기려고 무리하게 휘두르면은 다신 골프나 테니스 못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자, 여러분이 판단해서 몇십 년을 쳐도 안 아프대잖아요. 그렇게 욕심을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칠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자, 이렇게 노래가 있고 또 재미난 토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토크도 네. 여러분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중에 바로 이 코너죠. 네. 네. 진원정이 함께합니다. 청진기 청진기 톡톡.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네. 네. 여기 계신 패널분들과 MC님께서는 혹시 아침 혈당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사장님 어. 당뇨 네. 있으세요? 몸이 좀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르면서 저기 좀 이렇게 음식을 좀 제대로 막 좋은 음식을 안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남편과
이렇게 당뇨를 했는데 네.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240이 나오고 아니 남편이 350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시름에 빠져갖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그때 일을 해서 병원을 당장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당뇨 체크기를 다시 사갖고 재보니까 저는 98이 나오고 공복 혈당이 저는 이제 100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당뇨 체크기를 집에서 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요새 이제 건강 생각해서. 그런데 오래된 그 당뇨 체크기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래갖고 다시 재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 기간 유통기한 지난 거는 버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당뇨 그 네, 쟤는 네. 당뇨가.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제든지 하루 중 언제든지 혈당을 재봤는데 200이 넘어가면 그건 당뇨라는 진단을 확실히 붙이는 거라서 뭐 200 얼마가 나오고 300 얼마가 나왔다면 그건 당뇨가 확실한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기계의 오류라면 이제 그 다행한 일이고요. 그렇죠. 혹시 이제 다시 재봤는데 멀쩡히 정상 수치가 잘 나왔다 그래도 혹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그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손끝에서만 재는 거 말고 그 피를 뽑아서 다시 당뇨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검사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 검사를 통해서 한번 진짜 내가 당뇨가 아니고 건강한가 확인해 보신 게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당뇨 검사하고 있는데 당뇨 있으세요? 아니 당뇨 없는데 근데 예. 시하면 거품이 나나요 맨날 쳐다보거든. 왜냐면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이 거품이 나요. 예. 소변을 보면 예. 이게 진하게 이 막 해가지고 이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빨리 터지지가 않다든지 이러면 그 한번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소변에.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의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증상으로 3대 뭐 다음 당뇨 구갈이라고 그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 소변을 잘 보고 항상 입이 마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는 단계가 된다는 것은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된 거고요. 소변계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경우 그 거품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같은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데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혈압이든 당뇨든 상당히 진행을 한 상태에서 콩팥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나 그거를 보고 아, 나 당뇨군 하고 병원 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근처 병원 아무 데나 가셔서 아침에 공복 상태 보통 9시에 가서 혈당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낫고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그 피 검사를 통해서 당뇨 정밀 검사 한번 요청을 하면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루 중 언제든지 손끝에서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어가면 당뇨, 아침 공복 혈당이 126 얼마가 나오면 당뇨, 그리고 식후 2시간 지나서 혈당을 쟀는데 126이 넘어가면 당뇨 의심 막 그런 게 진단을 붙이는데 가끔씩 병원 가셔서 당뇨 혈당 한번 재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당뇨가 보면 그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뭐 침묵의 암살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뭐랄까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한 1.5리터인데 환자들은 거의 3리터 정도 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 삼투압의 영향인데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당분이 높기 때문에 그 삼투압이 높아서 체내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소변을 많이 뿜어내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같은 원이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것도 같은 원인데 가을 김장철에 그 소금물에다 배추 넣어놓으면 배추가 풀이 푹 죽으면서 배추 안에 있던 그 물들이 다 소금이 있는 주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슐린이 뭐 몸에 작용이 잘 안 돼서 그렇다면서요. 그게 췌장에서 그 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췌장 같은 거 수술하고 나면 그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인슐린 관련된 것은 그 당뇨가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서 애초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나오는 당뇨가 있고 인슐린이 있지만 당분을 써야 될 장기에서 당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에 분류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췌장을 수술하는 췌장암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췌장을 수술 전체를 떼버리게 된 경우는 인슐린이었기 때문에 100% 당뇨가 오는 거고요. 췌장도 머리 쪽은 남겨놓고 꼬리 부분만 좀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슐린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뇨와 그 위험은 있지만 100% 당뇨다 말하진 않습니다. 당뇨도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거든요. 혈압이나 당뇨가 다 유전적 영향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혹시 당뇨가 있으시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이제 한 40 넘어가면 슬슬 나타나는 시기니까 건강 검진을 자주 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무기력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왜 무기력증이 올까요? 보통 이제 저혈당 증상으로 무기력에 대해 시야가 흐려지거나 기절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그 혈당이 높게 되면은 뭔가 밸런스가 깨지면서 수분 이동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많이 생기고 아까 그 침무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뇨 합병증 가장 큰 거 보통 4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콩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눈에 있는 혈관을 망막 뒤에 있는 혈관을 재생을 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 몸에서 혈관이 자라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혈관이 없어야 될 망막 뒷부분에 혈관이 생기면서 망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걸려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안과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그 망막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혈관의 문제, 혈관 변성이 오기 때문에 뭐 혈관에 탄력 일리는 그런 게 있고 신경의 문제. 당뇨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그 심한 경우는 그 당뇨 발이라 해서 피부에 감각이 떨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찔리고 못에 찔렸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그 감염이 심해지고 그때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이 망가지면 가장 안 좋은 게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 투석을 하는 건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이나 치료 말고도 어떤 운동 요법도 있겠죠? 당뇨라는 게 말 그대로 체내에서 당분, 에너지가 너무 과잉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식이 조절.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라고 하거든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금방 당분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라면, 밀가루, 짜장면 그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를 주로 이제 육식으로 바꾸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육식으로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땀을 많이 흘리라고 말씀드려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 말고 내가 많이 걷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흘리는 땀, 그런 땀이 중요하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근육을 많이 만들어라 합니다.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살이 빠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내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당뇨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선생님 당뇨에도 손발이 저리고 뭐 자다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평소에 움직이는데 뭐 저림이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 신경 변성이라고 해서 이 방송국에도 전선이 많이 있는데 전선 하나가 낡고 껍질이 벗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빛이 깜빡깜빡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잘 들어오던 형광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생겨요. 형광등 가렸는데 뭘 또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전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병 때문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야. 자, 괜찮았어. 박수를 한번. 진짜 병원 진료할 때 환자분한테 그 인용해야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인용 마켓하게해서. 예. 1,000원이라도 좀. 저작권이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 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래,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시간 내긴 참 힘들거든요, 사실. 이 바쁜 이 생활 속에서. 네. 하지만 나중에 병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운동을 위해서 시간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뇨 걱정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원정의 정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역시 이 팔은 바깥으로 굽질 않아. 아무리 안으로. 내 짝꿍이 노래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게 되고. 제가 그렇게 예뻤나요? 아니 제스처가 특이해요 우리 정우 씨가. 좋았어요.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자고요. 김기중 씨, 또 우리 패널. 네. 좋아요. 네. 칭찬해주고 싶어요. 환자라서 그렇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곡을 쓰나 봐. 야, 그러니까 이렇게 명곡이 되나 봐요.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작곡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곡이 빨리 영상이 안 떠오를 때는 막 찔러? 아니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아예 그 옛날에 요강이라 그러죠. 그걸 방에다 넣고서 그래야만 영감이 탁 온다 하더라고요. 역경 속에서 고뇌 속에서 많은 게 나오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당신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 행복할 때는 몇 도입니까? 사람은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네. 그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그건 병원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네. 네. 그 체온을 지켜보시자고요. 아, 병원 두드릴 때 이분이 필요합니다. 네. 진원정의 청진기 안녕하십니까, 준원조입니다. 여러분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회전근개가 정확히 어느 부위를 말하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회전? 어깨와 아닌가요? 팔? 어깨. 회전이면 어깨 아니면 허리겠지. 뭐. 그리고 해질이라면 말 그대로 돌릴 때 하는 거.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어깨 아픈 건데 회전근개 파열 비슷한 말로 뭐 오십견이라든가 동결견이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정확히 회전근개란 말은 말 그대로 어깨를 돌리는 여러 가지 인대를 말하는 겁니다. 팔을 앞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회전하고 하는 회전근개가 있는데 그중에 파열이란 말은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할 때 밧줄이 터지듯이 터졌다. 실타래가 명주실 실타래가 오래 놔두면 터지듯이 실타래가 터져 어깨 인대들이 많이 터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터지는 회전근개가 팔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어깨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터지는 걸 터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어느 일정 이상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막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 생기는데 어느 정도 끊어질 때까지는 큰 증상이 없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통증부터 시작해서 붓기도 하고 아프고 뭐 올리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MRI 찍어보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밧줄이 터지듯이 터지고 실타래가 터지듯이 터진다고. 어깨 같은 경우는 멀쩡하던 실이 땡강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수백 가닥의 실타래가 하나씩 젊었을 때 하나씩 끊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통 한 50에서 60% 이상 끊어지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쉬세요. 쉬세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쉰다고 해서 크게 호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통제를 먹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대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도 안 되면 흔히 말하는 인대 증식 치료, 프롤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처럼 자꾸 자극을 주고 통증을 줘서 그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주변에 어깨 수술을 하셨다고 팔걸이 하고 다니는 분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깨 상태를 고정을 4주간 예전에는 3개월을 이 상태로 살아라고 했는데 요즘 4주에서 6주 정도만 이 상태로 고정을 하면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되는데 저 아프신 분들이 오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수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려요. 팔을 많이 움직이시라. 이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무거운 물건을 자꾸 들고 왔다 갔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요즘 공원에 가면은 큰 바퀴 자꾸 돌리는 거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 자꾸 움직이다 보면 어깨도 잘 움직이게 되고 어깨 근육도 고루고루 쓰게 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나 동결근, 오십견 같은 거 많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많이 50견은 운동하고 있어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50견이라고 말은 흔히 말하는 50살 먹으면 생기는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결근이라고 프로즌 숄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살 되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지 뭐 30대, 40대에서 많이 생기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과는 다른 겁니다. 네. 동결근은 제가 한잔 설명할 때 어깨 관절에 녹이 슬었다.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녹이 슬진 않죠. 네네네. 집에 있는 경첩 같은 게 녹이 슬는 건 수년에 걸쳐서 녹이 슬듯이 어깨 관절도 수년에 걸쳐서 녹이 슬면서 처음에는 아프진 않지만 시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아프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고 그 상태에서 치료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깨 경첩이 집에 있는 경첩이 녹슬었는데 더 이상 치료를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깨 관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결견, 오십견과 그 회전근개 파열은 좀 차이가 있는 병입니다. 저 원장님 그 운동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 100살까지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책자를 하나 좀
발간하면 안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팔을 이렇게 돌리고 또 다리를 이렇게 들고 뭐 이런 걸 갖다 준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법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내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백상. 그 학교 국민학교 나오셨죠? 예. 국민학교 나오면은 국민 모든 지금 국민들이 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까먹어가지고 국민체조. 국민체조 그거 다 까먹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 DNA 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음악만 나오면은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자, 그 실제로 초등학교 바뀐 세대 말고 그 전에 국민학교 나온 세대는 네. 대부분 다 압니다. 다. 국민체조로 하세요. 네.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저녁에 한번. 회전근개 네. 파열되고 나면은 회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로 오래 갔을 경우에는 선생님 그냥 시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한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가장 힘든 게 높은 곳에 있는 물건 올리고 내리기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깨 높이까지는 물건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지만 냉동실에 높이 있는 냉동식품 꺼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냉장실 밑에 있는 것들은 뭐 크게 그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파열이 됐어도 예, 통증 물론 수반하지만 통증을 배제한다면은 그 회전근개 파열 있다고 해서 그 생활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 치료는 이제 요즘은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끊어진 부분을 다시 잇기도 하고 끊어진 부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운동 열심히 하시고 병원 오시면 훨씬 난 네. 도움이 됩니다. 자, 더 하실 말씀 누구 계신가요? 네, 잠깐. 네. 그 오래 산다라는 얘기 아까 이제 저희가 나눴는데 120살도 뭐 살고 200살까지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까지 산 예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하게 거기까지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정말 그럼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결국 이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병이 날려면은 쉬어라. 쉬어라. 어? 맞죠? 네. 네. 여러분, 피곤할 땐 무리하지 마십시오. 일단 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병을 물론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는 쉬어야죠. 네. 자, 오늘만큼은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좀 내려놓고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진기 톡톡이었습니다.